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신러닝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K 최근접 이웃을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다룬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파이썬을 통해 만든다는 뜻인데요. 이론을 다루기보다는 직접 코딩을 통해서 이해하고 쉽게 접근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이리스라는 붓꽃을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니 자동으로 분류를 해줄 건데요. 만약 데이터에 없는 붓꽃이 들어와도 이 꽃은 어떤 꽃인지 맞출 수 있어야겠죠. 가장 쉬운 문제인 세토사와 버시카라라는 두 종류의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맞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죠. 사전에 저희는 판다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져오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를 산점도로 그려도 보았었죠. 기존의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만들어둔 코드를 활용해서 인풋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판다스의 록과 아이록 속성자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출력 결과를 보면 세토사라는 붓꽃의 꽃잎 길이와 너비가 각각 1.4cm, 0.2cm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총 100개의 샘플로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샘플이 아닌 특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잎 데이터들을 코드를 통해 산점도로 나타내면 그래프가 다음 사진처럼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길이를 X축에 놓고 너비를 Y축에 넣었습니다. X, Y축이 서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이 다르다는 것만 보면 되니까요. 확실히 버시카라가 길이와 너비가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아도 두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리스트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길이와 너비를 이제 하나의 파이썬 리스트로 합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프로그램에서 세토사와 버시카라 중에 하나의 데이터만 전달이 되면 당연히 두 붓꽃을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두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럴 때 두 리스트를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데이터가 합쳐져요. 그래서 저희가 덧셈을 통해 두 리스트를 합치면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리스트를 합치면 뒤에 붙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세토사와 버시카라의 길이를 렌스로 합치고요. 마찬가지로 너비에 대해서도 width라는 변수로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끝은 아니고요. 한 번 더 변형을 시켜야 해요. 우리는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생성할 텐데요. scikit-learn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샘플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리스트를 담기도록 그리고 외곽에 리스트가 담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scikit-learn은 이러한 데이터 형태를 기대하고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scikit-learn을 사용해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해요. 조금 멋있게 말을 하자면 2차원 배열 형태라든가 리스트 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에서는 제가 이쁘게 길이와 너비로 줄을 분리해 놓았는데요. 실제로 파이썬에서 출력을 해보면 가로로 쭉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리스트 네포라는 것을 통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종종 쓰이는 구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대괄호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 안에 포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포문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리스트 네포라고 많이 불러요. 먼저 앞에서 만든 length와 width를 파이썬의 집 함수로 묶게 되면은 length 리스트에서 원소 하나를 꺼내서 L에 넣고 width에서 원소 하나를 꺼내서 W에 할당하게 되는데요. 이걸 for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length와 width가 끝날 때까지예요. 이렇게 꺼내놓는 걸 반복을 하고 L과 W로 작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큰 외곽에 리스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진처럼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아까 첫 번째로 본 세토사의 1.4cm의 길이와 너비가 0.2인 이런 샘플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 100개의 샘플을 리스트의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iris data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2차원 배열도 준비를 했으니까 scikit-learn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준비할 게 너무 많죠? 마지막은 정답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들의 정답을 프로그램한테 알려줘야 되는데요. 정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는 세토사고 이 데이터는 버시카라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AI가 구분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AI에게 규칙을 찾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정답이 있는 연습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시험을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데이터만 AI에게 제공을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데이터를 그리고 정답과 함께 줘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정답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이진 분류를 위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1 하나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세토사 데이터 개수만큼 곱해주면 출력된 것처럼 1이 50개가 늘어선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버시카라를 위한 0이 들어있는 리스트에 50개를 곱해주면 0이 들어있는 50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모두 더해주면은 총 100개로 구성된 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사용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scikit-learn인데요. 다른 거의 모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이진 분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 이런 정답을 0 아니면 1로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토사를 1로 두었고 버시카라를 0으로 두었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버시카라를 찾는 문제로 바꾸고 싶다면 버시카라를 1로 놓고 세토사를 0으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0 또는 1을 얻는 것을 이진 분류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 데이터를 2차원 리스트로 나타냈고 훈련할 데이터를 리스트에 리스트로 준비를 했고요. 또 정답 데이터도 0과 1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은 머신러닝 AI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길게 준비를 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실제로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면 가장 먼저 사용할 AI 알고리즘이 K-최근접 이웃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해하기도 매우 쉽고 원리도 심플해요. 그래서 이번 알고리즘을 통해서 AI가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K-최근접 이웃이 뭔지 알고리즘을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scikit-learn은 sklearn.neighbors 라는 모듈 밑에 kneighbors classifier 라는 클래스로 K-최근접 이웃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from import라는 구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클래스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클래스 이름 뒤에 가로를 붙여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든다 아니면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클래스 객체를 k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건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만든 iris 데이터 그리고 iris 타겟 이 두 데이터를 kn 객체 fit 메소드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fit이라는 메소드가 두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fit 앞에 kn을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객체화된 것을 모델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혹은 알고리즘 자체를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it 메소드는 K-최근접 이웃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scikit-learn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도 똑같이 fit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만 한번 익히게 되면은 다른 클래스를 호출할 때도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fit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훈련이 끝난 거예요. 아마 금방 작업이 끝날 텐데요. 이게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알아보려면 스코어 메소드로 훈련 데이터, 즉 iris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 데이터인 iris 타겟에 얼마큼 잘 맞췄는지 스코어 메소드로 확인이 가능해요. 스코어 메소드를 호출하면 1.0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100%다 맞췄다는 겁니다. 0에서 1까지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데 1이면 100%다 맞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70개만 맞췄다면 70%인 0.7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AI가 얼마만큼의 정답을 맞췄다라는 것을 정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가 K 최근접 이웃으로 아이리스 데이터와 아이리스 타겟으로 훈련을 했더니 100%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만든 이 KM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길이가 3.8cm에 너비가 1.5cm인 붓꽃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버시카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컴퓨터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직접 보는 것도 좋겠죠.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프레딕트 메서드고요. fit와 스코어 메서드에서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kn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줄 때 2차원 리스트의 형태를 제공을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원 리스트로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샘플 데이터도 리스트의 리스트로 값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예측을 수행을 하면 결과가 0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0은 버시카라라고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치하게 예측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K 최근접 이웃이 예측하는 방식이 어떻냐면은 마치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버시카라에 가까이 있으니까 버시카라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것과 같이 이 AI 모델도 굉장히 비슷하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K 최근접 이웃은 이 주위에 있는 샘플들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샘플들이 어떤 클래스에 있는지 혹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클래스를 정답으로 찾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샘플들은 기본값으로 5인데요. 대충 주위에 있는 5개를 골라보면 그림처럼 대충 사진처럼 있겠죠? 당연히 주위에 있는 점들은 다 버시카라이고요. 그러니까 버시카라밖에 없으니까 이 샘플은 버시카라라고 결정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K-네이버스죠. 주위에 이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K는 주위에 이웃을 찾을 개수인데요. 기본값은 5입니다. 그래서 5개의 주변의 샘플들을 보고 그 주변 샘플의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이 속해 있는 클래스를 정답 클래스로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중 2개가 세토사고 3개가 버시카라면은 정답으로 버시카라를 찾겠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알고리즘 치고는 별것 없는데요. 사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패턴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런데 K 최근접 이웃은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라서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후에 나올 다른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규칙을 찾는구나 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K 최근접 이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직접 이해하고 짠 것은 아니죠. 이미 짜여있는 사이킨런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 뿐입니다. 사이킨런 내에 다른 머신러닝 클래스들이나 나중에 배울 파이토치 같은 그런 기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직접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K 최근접 이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교하게 AI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